신재용 그룹장님 저희 대스폰서님이신데 이렇게 초대돼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도 됩니다. 사실 저희 행사 강의는 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저를 너무 많이 활용해서 강의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다른 그룹에 와서 강의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좀 떨리네요. 오늘 어차피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오늘 처음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이제 제가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만나서 지금까지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앞에 조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자료를 조금 준비해서 그 부분만 지나가면 조금 부드럽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직장인이었거든요.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20년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7급 공무원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성공이라는 거는 사실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직장에서 뭐 7급 다음에 6급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행정실에 있었으니까 행정실장까지는 해보고 나가야지. 요 생각밖에 없었어요. 더 큰 성공이라든지 그런 건 꿈꾸지를 못했다는 거죠. 네, 드림. 그 직장인 다니면서 제가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그죠? 꿈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 뭔가 요식업을 하나는 할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쯤은 했는데 요식업 뭐 식당 하는 게 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죠, 사실. 네. 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NR 커뮤니케이션 만나기 전 35년은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정말 가정도 어렵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져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었거든요. 그런 가정 생활이 있었고, 엄마랑 같이 만나서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또다시 저는 혼자서 자취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저는 대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저 혼자서 밥하고, 뭐, 소풍 갈 때도 제가 도시락 싸다니고,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해서 살았었거든요. 결혼 전에 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몇 년, 1, 2년은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해서 이제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살았었어요. 사실 뭐 우리 이철호 그룹장님이 저한테 NRC 정보를 줬는데 저희 오빠거든요. 성공사를 들어보셨는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이 가정 불화의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노름에 빠져가지고 너무 고생을 엄마를 시키고 이혼하시고 각자 각자 재혼을 하시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았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지만 그렇게 첫 결혼을 좀 성공했다라면 두 번째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도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살면서 저는 성인이 되면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고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나와서 저는 이제 행정실에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능직 10급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일반직 7급 공무원까지 승진을 하게 된 거였죠. 이렇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제가 NR 커뮤니케이션을 나이가 들어서 35세 그것도 이철우 그룹장이 저희 오빠한테 정보를 받아요. 사실 이 정보를 받기 전까지 저희 오빠하고도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저희 오빠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좀 좋은 사업이 아니고 뭐 어떻게 표현해 물장사 술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었어요. 뭐 외제차에 뭐 집도 좋은 집 사고 뭐 현금으로 다 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업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완전히 이렇게 뒤통수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동업하신 분은 해외 도피를 가고 그래서 오빠가 독박 쓰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예, 뭐죠? 그 빚이 생긴 거죠. 그 뭐 집 팔고 자동차 있던 거 다 팔고 저한테도 돈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빠에 대한 신뢰감이 진짜 너무 바닥이었던 거죠. 저는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차곡차곡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도 오빠도 다 커서 중학교 때 만났기 때문에 가족이 저는 너무 소중했었거든요. 그렇게 의지했던 오빠가 또다시 이상한 이렇게 빚더미에 뭐 쌓이고 그것도 저한테 이제 돈도 빌려 가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은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못 갚으면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전화를 못 받고 뭐 걸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1년에 오빠랑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왕래가 전혀 없는 그런 사이까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왕래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정보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떤 오빠가 주는 정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저도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10개월 정도는 거의 뭐 듣는 둥 마는 둥 관심도 없고 거의 무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제대로 비전을 보신 분은 그 끈질김이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오빠가 하는 거니까 제대로 검토 한번 해주고 좋은 거면 도와주고 아니면 말리든지 뭐 이렇게 해라 해서 엄마의 어떤 말 한마디에 제가 이 BTS를 오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는 통신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 휴대폰을 쓰고 그때 저도 휴대폰을 쓰고는 있었지만 매달 매달 받아가는 이 수수료가 차곡차곡 쌓이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도 어린 시절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 개인연금도 넣었거든요. 그때 연금이 지금 연금처럼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연금을 2개를 넣었었거든요. 지금 첫 연금이 55세에 그때는 되게 빨랐어요. 연금 개시일이. 저는 55세, 60세 2개를 하는데 2개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나와요. 55세부터. 근데 어쨌든 그 연금성 수익이 얼마나 괜찮은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강의를 들어본 결과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슴이 약간 뛰더라고요. 이거 부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NR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NRC 영업 이렇게 말 안 하죠. 네, NRC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영역은 어떤 걸까?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얼마나 괜찮은지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비교가 되시고 NRC 사업이 얼마나 괜찮은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많은 시작 전부터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죠.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하더라도 이 아이템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대에 맞는지 그리고 트렌드에 그쵸? 맞게끔 흘러가는지 발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고객을 유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그 유입 정도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선정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가격 책정부터 시작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경쟁사와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는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초기 투자비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템을 내가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을 내가 매출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매출이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일정 유지할 수 있는 비용도 초기 투자 비용 외에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도 제가 자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행정 준비.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업종 인허가부터 해서 세무 구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초기 운영 단계가 뭐냐면 고객 확보입니다. 아이템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고객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상품을 선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거창할 수는 있지만 소상공인들 작게 잡아서 가게를 운영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업을 한다 했을 때도 어떤 그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시작 바로 할 수는 없죠. 일단 시작 전에 내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 내 맛이 어떤지 평가도 받아봐야 되고, 그죠? 레시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피드백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유입 전략,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은 너무 기본이라서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마케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 마케팅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하려면 그 지역에 기반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요즘에는 사실 인구도 줄어들고 솔직히 울산은 지금 정말 많이 빠져나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령도시처럼 뭐 우리가 삼산이라고 해서 남구 쪽은 조금 그래도 사람이 많지만 중구 쪽에는 정말 가면 거의 다 그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가게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살 건지, 그리고 내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뭐 나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할 때 광고비를 지금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사업 하시는 분들도 저희 검색 광고 돈을 들여서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팀에도 하고요. 그런 걸 했을 때 최저 비용으로 극대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뭐 재고라든지, 그죠? 우리가 손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만큼만 하고 더 이상 손님을 안 받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각오도 있어야 돼요. 손님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하고 뭐 음식 준비를 재료를 많이 준비했다가 손님이 없으면 다 상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영업하는 거나 많은 어떤 물류 상품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판매 아니야 사업자분들이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내려서 판매를 다 못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재고가 많아서 피해보는 사례가 참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아이몰로 대비해 보면요. 정말 제가 쌓아놓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아이몰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일반 사업은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을 거에 대한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객 피드백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콘텐츠 제작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매뉴얼화해서 누구나 함께 했을 때뭐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추가 매출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다 어떤 상품이 잘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나의 가게 하나, 가맹점 하나로 뭐 수익을 벌 수는 있지만
그걸 확장해서 기업화하려면 분명히 가맹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매뉴얼화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많이 이제 생기면 그게 이제 기업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에서 안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적인 안정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비, 변동비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품질 관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확장 단계에서 가맹 사업도 검토해야 되고,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파트너십, B2B 확장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자, 저는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약 한 15년 정도 됐을 때 이 정보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4년 6개월 정도 겸업을 하면서 정말 결단하고 제가 전업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울산에 센터를 과감하게 인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업이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공간을 누군가에게 내 파트너나 같이 일하는 사업자에게 뭐 미팅할 수 있는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명예퇴직을 준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NRC 사업 만났을 때 제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정말 이 사업이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처음에 들으려고 왔을 때도 저는 혼자 안 오고 남편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남편 오기 싫겠죠. 근데 마누라가 너무 세니까 그냥 이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여기 자리에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새벽까지 둘 다 술 좋아해요, 저희는. 그래서 새벽 한 3시까지 술을 마셨을 거예요. 근데 비몽사몽으로 왔어요. 근데 저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기 싫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NRC에 대해서 뭔가가 꼬투리를 잡아야지만 오빠한테 나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데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사업이. 어, 어떠한 정보를 내가 받았을 때 가치 평가하는 계산법을 아세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나 어떤 거에 대한 가치 평가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확실 정보의 현재 가치 빼기 불확실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이제 땅을 사러 이제 알아본다고 부동산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개업자가 5억짜리 땅이 있는데 내년에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러면 약 10억 정도 가격이 땅값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차익이 5억이죠. 5억인데 가치 평가할 때는 그 100%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50%만 잡아요. 그럼 2억 5천입니다. 그런데 2억 5천에서 그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죠. 예. 무산됐을 때는 그 땅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2억이죠. 예. 그런데 2억도 100% 잡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1억이라고 보는 거죠. 손실을. 그래서 2억 5천에서 1억을 빼면 1억 5천이죠. 그런데 그 1억 5천이 불확실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현재 확실 정보의 현재 가치가 아까 2억 5천이었잖아요. 그러면 불확실 정보의 현재 가치가 1억 5천이에요. 그럼 현재 확실한 현재 가치에서 2억 5천에서 1억 5천을 빼면 1억이에요. 그게 진짜 이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예요. 그러면 5억을 주고 샀는데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 중개 수수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5억을 살 때. 그럼 중개 수수료가 약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 남네? 그럼 그 땅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정보도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사업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발전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대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인지,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한한 연결성이 있는지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사업. 저는 이걸로 NRC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NRC 사업의 통신 발전성 있나요? 엄청나죠. 그리고 예, 생산성. 저희 회사에서는 통신뿐만 아니라 자사 상품, 그죠? 그리고 엠보이, 그리고 제휴 상품까지 계속 리뉴얼 되면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엠보이 하나만 봐도 학생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연결성. 무한이죠. 무한 연결성입니다. 이거를 보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얼마나 괜찮은지. 리스크 있습니까, 우리 사업? 뭐 물건 엄청나게 사재놓고 판매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NRC 정보를 이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선택을 했던 거죠. 품질 보증은 이미 회사에서 다 해놨습니다. 우리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이 충전한 요금, 피해 보상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알뜰폰 사업은 우리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서울 전파관리소에 이 알뜰폰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엄청 까다롭고요. 이런 어떤 몇백억, 몇십억으로 우리는 소비자 피해 보상부터 해서 우리 사업자들의 피해 보상까지도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강의실에, 그러니까 BTS 행사에 왔어요. 그 뒤로 저는 안 빠지고 계속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걸렸을 때 한 번 너무 심하게 아파서 한 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초대도 하고요. 정말 화기애애하게 열정 가득하게 정말 재미있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파트너가 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는 쓴맛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실패 아닌 실패의 경험이었죠. 그게 왜 그랬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약간 다혈질인 것 같아요. 이게 차분하게 생긴 것 같지만 엄청 성격 급하고요. 일을 미루는 성격이 못 돼요. 뭔가 해야 되면 정말 미친 듯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열정이 에너지 열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시간의 속도와 저의 속도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빠르다고 빨리 못 따라오면 제가 그걸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을 할 때는 제 것만 잘하면 됐거든요. 저만 열심히 내가 업무 분장돼 있는 그 업무만 열심히 잘하면 아무도 저한테 나무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죠.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통이 저는 잘 안 됐던 거죠. 열심히 잘 따라오는 사람은 오고 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이거 해야 돼 성공하려면. BTS 행사 안 오면 너는 성공 못해.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속도나 환경에 맞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억누르고 그렇게 할 거면 사업하지 마라. 왜 내가 뭔데 그분이 사업하라 마라 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오는 분들한테는 무관심해지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한데 그 사람도 상처가 됐겠지만 저는 제가 상처받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솔직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이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희생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장 저희 가족에서만 봐도 저희 오빠랑 금전거래를 했었잖아요. 돈을 못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 상하고 힘들고 이랬잖아요. 바보같이 저는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그 세 분이나 돼요. 뭐 또 다른 사람 또 좀 지나서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데 또 그 사람한테 빌려주고 또 이렇게 좀 너무 무모하게 막 울고불고 하는 파트너가 저 선생님, 저기 뭐야, 스폰서님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500만 원 빌려줬다가 50만 원 받고 45만 원, 450만 원 떼이고 또 300만 원 빌려줬다가 60만 원 받고 240 떼이고 이런 식으로 떼인 돈만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못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서히 저랑 멀어지는 거죠. 그럼 저도 속상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말은 안 하는데 다 느껴요. 네, 느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지금도 연락이 와요. 아직도 못 갚으면서. 정말 신기한 게 지금도 뻔뻔하게 전화 와서 스폰서님하고 전화가 와요. 제 곧 뭐 복귀합니다. 이러면서 하게 복귀하기 전에 우리 정리할 것부터 좀 하시죠.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안 받는다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처음 전화 오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뭐 돈도 안 갚으면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웃으면서 받아요. 복귀할 때 돈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시간 속에서 저도 이제 여유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좀 여기서 이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갈등 때문에 저의 성공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철호 그룹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초대하지 마. 저는 겁나게 초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행정실에 20년을 다녔기 때문에 모임도 없이 집 회사 정말 범생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모임이 고등학교 친구들, 여자친구들 4명인데 4명 다 결혼해서 부부 동반 모임 하나, 그리고 행정실 모임 하나,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났을 때 행정실 모임에는 제가 정보를 못 주잖아요.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4명에게 한 번에 4명을 다 초대해가지고 한 번에 초토화시키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초대는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서도 예전에는 지금은 셀프지만 예전에는 직접 주유 기름 넣어주는 직원분들이 계셨잖아요. 기름 넣으면서 아저씨 하고 말 걸고 보험 설계사 영업하러 오면 명함 받아놨다가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정보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 저희 학교에 공사하러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저분의 사장님한테 제가 정보를 주려고 컨테이너 박스,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장기 공사는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있어야 돼서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6시 퇴근이니까 퇴근하고 난 다음에 퇴근하는 척하고 그 컨테이너 박스로 갔어요. 가가지고 저분 말고 저분의 그 일 같이 하는 그 대표님한테 이 정보를 주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MVNO라고 아세요?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표님, 저 부산에 이번에 원데이 세미나, 원데이라는 말은 안 오고 이런 사업 세미나가 있는데 대표님, 우리 통신에 관련된 이런 유익한 정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부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면 나보다 레벨이 높으신 분이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부탁을 했어요.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저분이 오시더니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는 말 안 듣네. 그래서 우리 이성엽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저분을 초대해서 지금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신데 네, 어쨌든 저는 처음 보는 분들한테 부끄럼 없이 NRC 정보를 줬어요. 왜냐? 저는 가치 평가를 했잖아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줘도 내가 네트워크 다단계? 이런 생각이 전혀 제 머릿속에 없었던 거죠. 그냥 진짜 직진만 했어요. 네, 머릿속에 막 이거 어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은 지워버리고
무조건 내가 정보 주는 데만 집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초대는 잘하는데 자꾸 뭔가 이룰만 하면 사람이 왔다가 좀 정착하려 하면은 또 뭔가 또 이렇게 안 되고 하니까 이철호 국장님이 너 이제 초대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초대하지 말고 너 해야 될 게 있어. 여기 1번부터 다시 정립해. 다시 정립해. 그리고 무조건 초대하지 마. 너 상담하고 초대해. 진짜 이철호 국장님 상담 안 하고 저 오늘 초대 있어요 하고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초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첫 단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다시 나의 꿈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세우고 세분화했습니다. 세분화해서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하자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예전에는 그게 안 들렸던 게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예전에 시스템 강의가 정말 많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강의를 들면 제 모습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찔리기도 하면서 열심히 메모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일 느꼈던 게 첫 번째 쓴맛을 봤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성엽 사장님도 집에 갔다 왔어요. 갔다가 몇 년 쉬다가 다시 사업을 하셨거든요. 저분도 저한테 상처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 이철호 그룹장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5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막대했어요, 제가. 근데 저분이 사업을 안 하는 그 사이 몇 년간 그 빈 공간에 제가 이 강의 듣고 제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저분과의 소통을 놓지 않고 끝까지 늘 관계시합 하면서 술 한 잔 먹어요, 밥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안 해도 좋은 관계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합류하셔서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변명은 집어치우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스스로 이제 많이 자책을 많이 하면서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는 한계가 없대요. 인간의 한계는 계속해서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몇 년 전, 10년 전의 저의 모습보다 지금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배우고 뭔가 열심히 뭐 제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이 생기면서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안내를 해줄지 그리고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저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조금씩이지만 더디지만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거는 저 강의를 너무 두려워해서 저희 남편인 황해천 사장님만 강의를 계속 강의해라 헬프 뭐 초대하면은 남편 헬프 막 해달라고 시키고 정말 그래서 우리 그 황해천 사장님은 골드 때부터 행사 강의를 했어요. 강의는 진짜 베테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뭐 남편이 있으니까 난 안 해도 되겠지. 강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파트너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강의를 준비하면 강의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강의를 하면서 행사 강의도 열심히 하고 다른 그룹에서도 초빙 해주셔가지고 강의도 나가고 그리고 계속 인바이트하고 초대하고 미팅하고 후속 조치해서 BTS 오게끔 하고 계속 이렇게 미팅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조금씩 안착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저희 울산 센터입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고, 저희는 센터에서 저는 이벤트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여기 울산센터 계시는 예전에 지금 옮긴 전 연말 송년회부터 해서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에 영화 보는 날,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는 날, 이렇게 영화 보고 맥주 파티하고 막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게 소통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그 중간에는 소통이라는 게 사실 내 속마음을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니까 자기 힘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파트너 마음도 알 수 있고 스폰서님 마음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말 정말 전국으로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님들이 직급가고 성장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또 왔어요. 뭔지 아시죠? 네, 네.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만 가면 승승장구,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구나. 난 이제 다져졌으니까.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자신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 NRC 사업이 이렇게 흥분되고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저의 발목을 또 잡더라고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한두 달 하면 이게 끝이 날 것처럼 느꼈는데 시간이 가도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때 정체가 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NRC 사업을 더 할 수 있을까? 센터도 문을 닫아야 했고 사람도 못 만나고 제가 후원을 정말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원주, 뭐 대전, 그다음에 천안 정말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었고 거기에 파트너사님들 다 계셨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할 정도로 너무 슬프고 그리고 제가 센터장이니까 센터는 코로나라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 공간인데. 저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나갔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사업자들은 안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 혼자서 센터에서 울기도 하고요. 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제 몸속에 NRC의 그 유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자. 도전하면 되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한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믿는 만큼만 딱 거기까지만 이룰 수 있대요. 예.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계속 암시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그 NRC 사업 했던 초창기 때 우리 파트너사님들 다 아시지만 공황장애가 와서 한 3년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처럼 얼굴이랑 온 손이 그 뭐죠? 하얗게 돼가지고 그냥 쓰러질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응급실도 정말 많이 갔습니다. 집에서도 새벽에 그런 현상이 와가지고 119에 실려서 뭐 구급대원들 신발 신고 안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실려서 간 적도 있고 어, 저는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학교 생활을 할 때 겉으로는 항상 씩씩한 척하고 웃고 이랬지만 내면으로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이제 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빠하고의 그 금전 관계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던 찰나에 또 NRC 정보를 만나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하다 보니까 학교 일과 NRC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공황장애를 얻으면서 진짜 약봉다리 이만큼 병원 가서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운전도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약을 먹고 약에 의지하면 계속 그렇게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동안 이제 저를 조금 명상을 하면서 이거를 했습니다. 자기 암시. 이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
저를 쓰다듬으면서 정말 신기해요. 이게 거짓말처럼 약을 끊고 들고는 다녔지만 약을 끊고 계속 저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그리고 너는 건강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저를 계속 위안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약을 먹지 않아도 그런 현상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이 이제 되찾아졌거든요. 그때 제가 학교를 그만두자. 두 가지는 내가 못 가져가겠다. 그래서 하나는 내려놓고 NRC에 이제 전업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정말 이 잠재 의식에 자기에게 이렇게 암시하는 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NRC 사업은 혼자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 거 다 아시죠? 예. 팀워크가 필요하고요. 같이 사업하는 팀워크와 같이 꿈을 꾸고 그분들과 목표를 세우고요. 그리고 마케팅과 전략도 같이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비전이 있고 감히 개인이 성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먼저 NRC 사업의 롤 모델이 되어보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려면 저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때 코로나 시절에 저는 그때까지 블로그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오면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센터에서 울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블로그를 작성하다 보니까 어느새 연락이 계속 소비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개통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코로나 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마케팅도 하면서 제가 그 전에 지역 봉사단체에 그냥 봉사가 좋아서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NRC 사업하는데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일반 회원보다 여기서 뭔가 타이틀을 하나 잡아야 되겠다 해서 라이온스의 회장이 한번 되어보기로. 네, 그래서 2부, 3부 이렇게 해서 이제 3부, 2부, 1부 해가지고 회장까지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회장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회장 분담금도 있고, 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게는 1년 동안 한 1,500에서, 뭐, 많게는 2천만 원 넘게 쓰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시절에 힘든 상황에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 인프라를 내 편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라이온스 회장 취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시절에 코로나 그 검진하는 거기에 뭐 물품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정말 하면서 여기 봉사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인맥 쌓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 공연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한다고 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진숙 회장님 뭐 하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쇼핑몰 하는데요. 왜냐면 선불폰은 그분들이 쓰질 않기 때문에 후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선불폰을 공략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쇼핑몰을 공략한 거죠. 정말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박스떼기 정말 진짜 명절 때, 이침식 때, 체육대회 때 뭐 하면 저한테 다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물품 봉사 뭐 하여튼. 그리고 추석 때, 설날 때 되면요. 저한테 문의가 와요. 이거 발효판악스죠. 이번 설날 때도 또 엄청 팔았거든요. 그 각 집으로 배송이 되냐고. 당연히 되죠. 이거 한 50개 팔았거든요. 50개 팔았는데 뭐 힘들어요? 주소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주소 입력하면 다 회사에서 다 배송해 주잖아요. 제가 배송비 드나요? 네, 전혀 안 들죠. 너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때 되면
이제 모임하면은 뭐 이사회도 하고 원래회도 하고 하면 거기에 이제 오시는들 회원들한테 선물 줘야 되니까 회의 때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요건 또 군부대에 병영 체험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줄 선물을 100개를 하라 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우리 쇼핑몰에 있거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가격을 올려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번 설날 때 판매한 거예요. 이것도 44개 팔았어요. 네. 재고 필요하나요? 이렇게 제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재고 필요 없어요. 그냥 회사에 쇼핑몰에 들어가서 주문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서 다 창고에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바로바로 배송을 다 해줍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팁이에요. 저는 항상 100개씩, 70개씩, 뭐 120개 막 이렇게 주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 아이몰 팀이 있어요. 전화를 합니다. 저 이번에 100개 주문할 건데 업체에서 더 단가를 좀 낮춰주면 안 돼요?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아이몰 팀은 제가 전화하면 바로 알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그러면 우리 쇼핑몰에 있는 그 단가에서 1,000원이라도 더 깎아줘요. 그러면 딱 그 전화가 와서 지금 들어가서 샵 상품 번호를 불러주시거든요. 그 아이몰 팀에서. 그걸 치고 들어가면 저만 볼 수 있는, 예, 그걸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저는 다시 더 다운시켜서 사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상품이 네이버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주문을 받으면 어떤 상품 필요하세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 뭐 가격대 필요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만 원대, 뭐 3만 원대, 아니 뭐 홍삼 스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몰에 있는 상품들을 쫙 검색을 해요. 그분이 원하는 가격대에 뭐 비슷한 상품들을 검토를 해서 다시 네이버에 비교를 합니다. 그 똑같은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최저 가격보다 우리 아이몰 쇼핑몰이 싸요. 그런 것들만 제가 이제 골라요. 골라서 네이버에 있는 최저 가격이 예를 들어서 25,000원인데 우리 쇼핑몰에는 18,000원이에요.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네이버 최저가 25,000원 캡처해서 이거 네이버 최저가가 25,000원인데 내가 1,000원 깎아서 24,000원 해줄게. 이렇게 해서 8,000원에서 6,000원을 떼먹어요. 저는 더 싸게 18,000원에 사잖아요. 그럼 6,000원씩 100개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 가격 협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품들을 정말 많이 팔고요. 온라인은 하는 만큼 내가 부지런한 만큼 예, 생깁니다. 개통이든 엠보인 문의든 열심히 홍보한 만큼 생겨요. 근데 지역 커뮤니티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활동하고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좀 싸가지 없고 뭐 참여 잘 안 하고 지 뭐 보험한다고 저 보험 다녀요. 뭐 보험 하나 넣어주세요. 이런 말 없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참여하고 그분들하고 신뢰를 쌓으면 제가 홍보를 안 해도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뭐 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새로운 단체에 또 하나 제가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도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또 이제 거기서 지구 뭐 임원도 맡아달라고 해서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울산에서 그 5개 광고부터 해서 이 길거리에 LED 광고를 독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가 그분이 뭐 총재를 할 때 제가 이제 임원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저한테 뭘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라이온스하고는 또 다른 단체잖아요. 아, 여기는 이분이 광고를 하니까 영어 회화를 운영한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 영어 회화 한다고 했거든요. 온라인 화상 영어 한다. 그랬더니 어,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광고 하는데 얼마 들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거 LED거든요. 밤에도 불이 나오고 다 보여요. 그리고 이 길거리 깨끗한 뭐 이런 걸 해서 이거 뭐죠? 한전 그거 배전반.
이분이 이거를 다 설치를 깔끔하게 해서 울산 시내 이거 자기가 봉사한다고 이 설치를 이분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냐고 이제 슬쩍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요거 하나에 한 달에 70만 원 달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네요.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랬더니 그러면 가져와봐. 이렇게 이제 멘트하고 이런 거 다 적어와봐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들고 이제 기본 이렇게 멘트랑 이렇게 가져갔어요. 디자인은 거기서 해주셨지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정도 할래 이러는 거예요. 일단 얼마인지 70만 원 제가 너무 비싸요. 근데 못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6군데 해줄게. 6개월에 100만 원 할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파트너사님이 또 두 분의 파트너사님이 30만 원씩 같이 보태자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6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그리고 각종 카페, 그 다음에 식당, 모든 이 계산대, 무인 카페, 예, 다 하고 택배회사, 택배회사에 요 광고도 이렇게 차에다가 하면서 엠보잉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업훈련소, 직업훈련 전문학교 옆에에 엘베에 올리고 그 위에 교육장소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뭘 하냐면요.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을 받아서 우리 M보임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장학사업. 장학사업인데 돈으로 주지 말자. 실제로 그 아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영어로 좀 하자. 이래서 영어 지원 사업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군 장병 뭐 이렇게 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울산 양육원에도 얼마 전에 300만 원 기부받아서 이제 여기 주식회사 HET 후원금을 받아서 주관은 제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꿈 키움 장학 후원금에서 제가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제안서를 만들어서 기업인 아시는 분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후원 받아서 지금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콜라보도 했어요. 콜라보 사업은 뭐냐면 제가 회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그 상권이 죽은 중구거든요. 거기에 큐빅 광장이라고 약간의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나눔 콘서트를 했습니다. 아는 회장님들 도움받아서 음향시설도 공짜로 지원받고 그리고 신앙송 하시는 분한테 가서 신앙송 한번 해주세요. 노래 부르는 사람 가서 노래해 주세요. 이렇게 무료로 기부를 받아서 나눔 콘서트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엠보임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오라 해가지고 엠보임 홍보시키고 주변에 서로 사람들 많이 모였잖아요. 거기에서 또 엠보임으로 장학지원금 2명을 또 거기서 전달식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상품 판매, 제가 롤 모델이 돼서 먼저 이런 것들을 실천했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도 제가 먼저 실천을 하면서 고객 유치를 하고 엠보임도 제가 먼저 시도를 해서 온라인으로 수강생 모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간 B2B 콜라보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후원 우리 엠보임으로 장학사업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저 혼자서 유치하고 하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하는 파트너, 그 다음에 이런 샵을 하는 파트너, 뭐 판매점을 하는 파트너 가서 송신만 하지 말고 우리 제품도 팔아보자. 핸드폰 판매점, 뭐 미용실 할 것 없이 이렇게 공간 조금만 확보해서 진열 한번 해보자. 물론 요거는 조금이지만 재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중국 분들은 고국에 한국의 상품들을 많이 보내요. 택배로. 그럼 왔는데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하고 그리고 판매점 하시는 분이 중국 택배 사업도 같이 경험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효과 있겠다 이래가지고
택배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 사무실에. 사무실 엄청 넓어요. 판매점이. 근데 한쪽에서 이걸 하면서 오니까 택배 보내면서 키로수가 정해 있는데 금액은 똑같아요. 그 키로수 안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돈이 똑같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가지고 또 넣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팔아요. 이런 것들 막 재놓고 팔고요. 또 주문했으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선생님 오늘 이렇게 주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팔고 팔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많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품도 팔고요. 엠보임도 잘 팔고요. 우리 임소유사님 학원 원장님이거든요. 학원 원장님인데 이 영어만 잘 파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신기한 게 그 루트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상품을 올려놓으면 오픈마켓에 한꺼번에 싹 다 올려준대요. 제품을. 뭐 쿠팡, 지마켓 뭐 이런데 거기만 올리면 자동으로 올려준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쇼핑몰에 있는 제품도 엄청나게 잘 파는 거예요. 저를 닮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스타벅스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몇십 개 팔았을 거예요, 아마. 주문이 많이 와가지고. 여보세요. 15개씩 이렇게 팔죠. 이런 식으로 우리 임소유 원장님은 또,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쇼핑몰 활용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임소유 서산의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상품 가맹만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학원도 가맹을 늘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넘게 6개월 정도 됐는데 짧은 기간 내에 지금 학원 원장님들이 많이 유치돼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오늘도 저희 파트너 원장님들이 18명 오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고 정말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방법을 알게 되니까 이분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저를 의지하고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50분까지. 예. 그분들이 저를 너무 신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원 가맹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코로나 전에 제가 해법 지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소개를 받아서. 그분 때문에 정말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학원을 유치하고 싶은 너무 간절함 때문에. 근데 가면 거절당하고 가면 거절당하고 또 거절 또 거절 계속 거절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와, 학원 원장님들 정말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사람 무시하고 너무 재수없어. 진짜 그런 거예요. 너무 너무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저를 굉장히 너무 무시한 거예요. 어떤 원장님은 저보고 지금 뭐 상품 파는 뭐 그런 걸로 취급하시냐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엠보임 사업을 상품 파는 영업하라고 하는 거냐고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외람되지만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품화해서 학생들 유치해서 그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월 수강료로 벌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화가 나서 한 번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긍은 하셨어요. 뭐 그렇게 말하면 맞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이 막 부글부글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때 정말 많은 분을 만나서 정말 쓰디쓴 맛을 많이 보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그때 한 분의 원장이라도 만나서 파트너를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상처받아도 또 가고 또 가고 전라도 광주도 가고 군산도 가고 정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우리 임소유 파트너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학원 원장이잖아요. 이분이 뭘 요구를 하고 뭐 요구하고 물어보고 전화가 자주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때 또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질문했던 거 이것도 보충하자 저것도 보충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던 자료를 여기에 다 쏟아붓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전화 오면 주고 궁금한 거 오면 자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임소유 원장님이 아니 스폰서님 말만 하면 이렇게 빨리 해답을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때 그 고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활용이 됐던 거죠. 어떠한 경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걸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학원들을 이제 확장해 나갔는데, 제가 이제 울산에서 여기 저희 지금 완전히 뭐 여기 엠보임 상담실이거든요. DT룸 따로 있고 여기는 원래 강의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엠보임 체험점 및 저기 뭐야 상담실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공부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스 활용을 저희는 이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울산에 요 플레이스 3개가 이제 저희 거예요. 그리고 대전입니다. 대전 공부방. 예. 대전에 플레이스 2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산입니다. 서산의 학원, 아까 임소유 원장님의 학원이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지 않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영클을 운영을 하는데, 같은 서산이라서 이런 약간 브랜드 이미지를 주면 좋겠다 이래서 두 분 다 영클로, 예, 영어 클리닉, 영클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진입니다. 당진의 원장님들, 예, 학원이거든요. 이렇게. 저번 지지난주에 당진의 원장님들 모시고 저희가 또 엠보임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이때 두 분 초대했는데 오늘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래 당진, 예, 다 당진의 학원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당진. 이렇게 이제 부산이고요. 예, 부산에 우리 이게 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 거예요. 6개 다. 예. 엄청 수강생 요즘 모집 많이 하세요. 예, 정말 지금 이분은 정승훈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천안, 대전도 다 지금 플레이스 등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면 상담 안 해요. 부산에만 유일하게 대면 상담을 하고 계시고 다른 지역은 그냥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사기꾼 같아요. 줌으로도 상담을 안 해, 이 친구는. 줌으로도 상담 안 하고 전화로 상담해서 결제를 80 몇만 원씩, 100 몇십만 원씩, 뭐 300만 원씩 전화를 받. 아니 그거를 전화 상담해서 송금해 주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근데 요즘에 다른 지역은 줌 상담도 없이 전화로 상담해서 정말 유치 잘합니다. 자, 서두에 제가 사업이라 함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NR 커뮤니케이션 비교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상품, 서비스, 품질. 우리 통신 서비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제휴된 상품들 아이몰에 들어와 있죠? 브랜드 상품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몰에. 예. 그리고 가격 비교도 당연히 돼요. 네이버나 쿠팡이나. 예, 품질 검증되어 있죠. 그리고 고객 유치는 온라인 마케팅 각자 다 지금 하고 계시고 저처럼 지역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비용 관리는 재고 필요 없죠. 저희는 그때그때 필요하고 주문 받을 때마다 하고요. 단가 협상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브랜드 구축. 저희는 저희 전체 다 제휴민 크라운 다이아몬드 사임은 리버티로 전국을 다 장악하고 계세요. 그 브랜드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희 팀은 각자의 브랜드를 만들어라고 해서 각자의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게끔 해라고 하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번에 버클리 대학교 나오신 분이 저희 또 합류를 하셔가지고 젊은 인재가 30대 너무 따끈따끈한 젊은 인재가 또 들어와서 너무 열심히 또 블로그 하시고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 매출원. 우리는 서비스 확장 그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콜라보나 제휴 마케팅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B2B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정비 사실 NR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행사 활용하는 거 외에 우리 비용 드는 게 있나요? 네. 최소화의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전 있는 사업을 우리는 손쉽게 활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품질 가지 뭐 고객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위치에서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고 특히나 저희는 엠보임 팀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학생 관리는 너무너무 철저하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맹, 확장, 그리고
시스템화. 우리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희 원장님들이 저는 보수적이고 하니까 행사 활용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저희 매니아 엠보임만 세미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이제 얘기를 하면 또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앙탈 부리면서 그래도 다 오세요. 한 달에 2번, 뭐 3번. 저희가 이천에서도 이천 센터에서 엠보임 강의를 또 하거든요. 저희가 2달에 1번꼴로. 그럼 어떤 때는 3번 행사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원장님들이나 파트너사님들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지금 너무 재미있게 참여를 해주시고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하는 순간순간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라는 다짐을 늘 했었습니다. NRC를 만나서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이철호 그룹장님 처음에 사업 실패하고 정말 무일푼으로 NRC 사업을 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을 정말 아끼지 않고요. 지금 크라운 직급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일주일 또 전국을 돌아 또 갔다 다녀오셨는데 너무 행복해 하세요. 파트너 사장님들 만나서 상담하고 그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런 것도 완전 해결사예요, 지금은. 너무 와달라고 막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 힘든 게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안정기에서 사업을 하셨으면 조금 편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점심도 못 사 먹을 정도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럼 맨날 제가 이제 사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픈 과정들을 특히나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없었으면 함께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오빠도 포기했을 수도 있다.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없으면 우리 오빠 어떻게 성공하지? 내가 있어줘야지. 그 생각에 저도 힘들지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도 그만두고 센터도 운영하면서 센터 운영이 마이너스 됐을 때도 있었고, 근데 되게 씩씩하게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야지. 도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 그룹장님을 의지하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리더란 올바르고 유능하고 헌신하여 나를 다스리고 아래, 위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변화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성원들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협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철우 그룹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는 루카스는 정말 신기한 게 라인이 없습니다. 그냥 한 라인이에요. 저희 형제 라인 이천팀 뭐 안동팀 뭐 다 있거든요. 정말 아낌없이 후원합니다. 서로에게. 이천에서 전화 와요. 이집사님 이번에 무슨 B2B 강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요. 가면서 저희 파트너 초대해서 거기에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서산의 당진에 이숙 사장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숙 사장님 그 먼 길을 같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서로 힘이 돼주고 정말 불평불만 없이 여기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하나 된 가족이 되어서 너무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입니다. 영상 한번
저희 루카스 아까 마지막에 승급하신 분, 스타 다이아몬드 네 분이 다 여자예요. 이철우 그룹장의 사나이는 여인 전화가 많습니다. 매화는 평생 추위와 살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NRC에서 향기를 잃지 않고 멋진 성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